형님, 저희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증거 수집을 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어를 이용한 부분은 정보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형법에서 처벌하는 명예훼손이나 명예모욕보다는 좀 더 크게 처벌이 돼.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있어. 기본적으로 형법보다 한 2배 정도 더 처벌이 중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특히 이제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어떤 권리 침해, 명예훼손 부분보다도 더 확산된 부분을 일단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상대방의 사이트 가입 정보나 이런 걸 또 확인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게는 우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야. 글을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고소를 하고 싶을 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증거 수집은 캡처한 것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로바로 캡처 놓은 게 가장 좋아. 그리고 전화 통화나 그 이후의 메시지도 간접적인 증거 같아.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직접 쓰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접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찰서에서 아마 잘 안 받아주는 건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긴가민가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이걸로는 좀 처벌이 약할 수 있으니까 괜히 수사해봐야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소득이 없잖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증거를 더 수집을 하고 메시지나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나 그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형님 같은 변호사를 꼭 찾아가야 되는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법리적인 부분이 논쟁이 되는 그런 명예훼손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어떤 법률적인 요건, 그러니까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고소장을 요건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글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나한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막 했어. 화가 많이 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경우로 문의하는 경우도 많거든.